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추가 프린트 문제를 보면 거기 14번 문제이지. 그러니까 25학년도 9월 21번. 이게 보면 놀랍도록 소름이 끼쳐. 이게 뭐냐면 번호도 걔도 21번이고 얘도 21번이지. 그 문제가 떠오를 수 있을 법하게 심리적으로 거기다가 일부러 배치한 거 아닐까? 맞지? 자, 이렇게 줄 테니까 너네 또 무슨 소리 할지 한번 해봐. 막 이렇게. 응? 근데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왜 자꾸 헤매는 거야, 근데? 너네보다 못 푸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아무튼. 일단, 잘 봐. 그 14번 문제에서 내가 이 문제가 이런 거야.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다만,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그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아니, 구하는 게 얘잖아. 이렇게. 응? 그럼 나는 얘를 구해야겠다, 이런 거야. 설계할 때. 응? 근데 내가 그 25학년도 9월 21번 그 14번 문제를 풀 땐, 응? 뭐라 그랬지? 처음에 나 저거 봤을 때는 뭐야, 이거 대체 뭘 묻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왜냐면 저게 함수 문제는 아니고, 이게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뭐지? 그래서 막 설계를 처음에 좀 더 앞으로 가서 했었지, 내가. F'3을 구하라고 했으니 F'3을 구할 수 있는 걸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본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 그 다음 두 번째는 fx를 구해서 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F'3을 구한다. 그 다음 세 번째 F'x를 구해서 3을 넣는다. 뭘까? 일단 가운데 생겨먹은 10을 봤더니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둘 다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어차피 도함수 구하는 거니까 F'x를 구하자. 가 설계여서.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일단 양쪽이 같아야 돼, 뭐 이런 얘기만 해요. 도함수는 저렇게 쓰겠지. 응? 도함수를 저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봐라. 이렇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에서 뭐야, 이렇게 일정한 거죠.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야. 그 14번 문제 있잖아. 25학년도 9월 21번. 응? 잘 봐.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지금 뭔데? f2x 빼기 f0이지. 근데 나는 f'x를 구하기 위해서 쟤를 설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거야. f'x를 이용해서 쟤를 나타내세요, 이런 거라고. 문제를 읽는 건. 응? 그러면 나는 도움을 받지, 이제. 같은 거잖아, 그러면. 그러면 거기 프린트에 있는 14번 문제랑 완벽하게 같은 사고를 쓴 거야. 그러면 잘 봐. 아까 생각해봐라. 그 fx 막 써놓고 2x 집어넣어서 8x 3승 막 이러면서 막 약분했지. 생각해봐라, 이제. 그냥 이렇게 되지. 안 보여? t라고 해야 되지, 원래? 아무튼. 어차피 0 넣으면 0지. 저 2x 넣으면, 보여, 이제? 2x 제곱 a 2x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저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계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비율관계, 넓이 공식 막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비율적으로 계산하잖아. 이게 이상한 거라니까? 모순적이야. 응? 그러니까 이게 계산의 효율을 강조하면서 그런 잡성질을 강조하는데
저런 데서는 계산을 간단하게 안 해. 아이러니한 거라니까. 그럼 잘 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 거잖아. 곡선, 곡선, 곡선. 됐지? 잘 봐. 저 왼쪽과 가운데는 A, B가 결정이 되어야 함수가 결정되지. 오른쪽은 결정돼 있는 함수지. 그러면 이게 도움을 받으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 13번 문제 있지? 13번 문제는 거기 그 가운데 있는 fx 함수를 결정해야 돼. 맞지? 그러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i가 결정되어 있는 함수라서 걔네들의 위치 관계부터 살피고 fx를 추적해 나간다. 이런 거야. 결정 조건을 이용해서. 근데 그러면 그 문제에 도움을 받는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거기에 있는 13번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당연히 가운데로 A, B를 모으겠다 이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라 이제. 쟤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분의 3x의 제곱 여기 ax 이렇게 돼. 그다음 2분의 b고 x 제곱 그럼 여기 이렇게 되나? 5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얘 넘어가면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3 맞나? 그 다음에 빼기 2 맞나? 그 다음 ax 2분의 b 이렇게 결정돼. 이렇게 맞지? 그 다음 얘 부등식을 생각해보면 빠르게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나? x 4제곱 빼기 4x제곱인가? 맞나?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치? 보이지? 저 첫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13번 문제 상황이 돼요. 근데 얘는 곡선이고 얘는 곡선이야. 그러면 저 둘의 위치 관계를 먼저 살펴야 돼. 그럼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방법이 세 가지야. 곡선, 곡선을 각각 그려서 관찰하든가, 아니면 직선을 끼워 넣어서 관찰하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서 하나의 곡선을 관찰하든가. 근데 만약에 각각의 곡선을 먼저 관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봐. 이렇게. 왜냐면 얘는 다 결정된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러면 안 돼. 그럼 저거 0 되는 게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아닌가? 맞지? 저기가 얼마야? 이게 빼기 3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곡선과의 위치 관계를 표현한다고 생각해봐라. 이제 응? 얘가 2차 함수잖아.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추측이 가능해. 혹시 얘인가? 이렇게. 그럼 저게 답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면
라서 답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잘 생각해봐. 극한 취할 필요 있어? 이거? 없어.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응?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준 건 극한 취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스승님이 최근에 하는 말은 약간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공사 중. 글로 가지 마. 이렇게 막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 씨발 걷어차고 들어간다 이거지. 사람들이. 대부분 동영상풀이가 다 그래. 공사 중인데 막 걷어차고 막 앞으로 가. 그러다가 막 뱀 만나서 물리고 씨발. 곰 만나서 활켜지고. 그렇게 해서 아까 헤맨 거잖아, 그 사람도. 응?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걸 보고 전혀 반대로 해석한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보면 그 뭐지, 그래도 고등학교 수학 정도는, 그러니까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정도는 그래도 조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아무튼 스승님한테 배웠으니까. 아무튼 근데 쟤를 보고 극한을 취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취하지 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굳이 따지면. 공사 중 가지 마. 뱀 나와 이렇게 가지 마. 저기 씨발 블랙맘바 있어 가지 마. 블랙맘바 존나 빠른 거 알아? 알아? 블랙맘바 존나 무서운 뱀인 거 알아? 졸라 빠르다던데. 그러니까 그냥 마주친 순간 도망가려고 하면 물린다던데. 알아? 졸라 빠르대. 만나보고 싶긴 한데 안 만나고 싶어. 아무튼 그럼 생각해봐라. 아까 첫 번째 그 전국 1타는 뭐라 그랬지? 막 한쪽만 보고 얘는 안 봐도 돼 이러지. 답 나왔으니까. 난 그런 게 정당화라고 배운 적이 없고,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갑자기 막 쓸데없는 부등식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조작된 문제래? 뭐가 조작된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근데 그런 걸 듣고 애들은 안 이상한가 봐. 어?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접하게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랑 다르지 않다를 알려주기 위해서야. 어? 근데 이럴 수 있지? 그냥 이런 거야. 잘 봐. 21번에서 너네 처음에 저거 풀 때 못 풀었잖아? 한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번, 10번에서 4등급 아이들이 마주하는 상황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이거. 그러면 이런 거야. 근데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야. 그럼 나는 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거야. 응? 너네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풀었지. 저 정도 문제에서 내가 발견적으로 해야 될 깜냥은 아니잖아. 어? 근데 이거 정답률이 10%잖아. 정답률이 10%야. 응?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아이들은 저 상황에 처했다 이거야. 어? 그 중에 많은 경우에 한 반 이상은 저 양쪽이 같은 것만 이런 거에 막 매몰돼 갖고 이상한 짓 했을 거고. 그러면 이런 거야.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런 함수 하나를 가정해봐라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야. 저 함수를 가정했을 때 저 박스 조건을 만족시키나 안 시키나를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얘를 가정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맞잖아. 조씨 부등식 성립하는지 판정하세요 이런 거 못할 거야. 만약에 저게 안 된다 이러면 저 문제는 아직 도전하면 안 돼. 얘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차, 4차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저 양쪽 부등식이 모두 성립하는지를 조사하는 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교과서 학습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저걸 했을 때 저게 답이길 기대하지 말라고. 답이 당연히 아니겠지 생각해봐라. 저걸 했는데 답이 되면 그냥 로또를 사. 진짜로 로또 사면 당첨될 거야 진짜로.
평가원이 얘기하는 건 뭐야?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평가원이 출제를 할 때 의도가 추론일 거냐? 아니야. 추론은 아니겠지.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일 거야. 지금 내가 푼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런 거야. 출제 의도는 추론 능력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풀기에 버거운 상태면 나한테는 추론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난 언제나 저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내 말은. 응?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난 두려움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9월 문제 나왔고 이제 곧 수능 나오겠지? 다음 달인가 이제? 다음 달이네. 맞지? 수능 문제 나오잖아? 뭐든 풀겠지, 시발 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냥 뭐 교과서의 참인 명제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시발 발견적으로 난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너네는 자신감이 없지. 많은 수험생 애들, 지금 고3 애들, N수생 애들 자신감이 없어. 왠지 알아? 저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연역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이제. 너네 안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돼. 그럼 잘 봐.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게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평가원이 모의평가나 수능을 출제하고 난 다음에 수능 출제 보도자료를 발표하거든. 거기에 각 문항마다 출제 의도를 밝혀줘요. 소중한 자료야, 나한테는. 난 그걸 항상 보거든. 문제를 풀고 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검토해. 내가 잘 풀었구나.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 22번 문제는 언급이 없고 21번 문제는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문항 이렇게 돼 있어. 극한 취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 요소였으면 당연히 출제 보도 자료에 극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안 넣었어. 그런 게 없다는 뜻이야. 그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그래, 설령 저 왼쪽 부등식을 판정할 때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 판정을 할 때 그래, 판별식 쓰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판별식을 썼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래. 근데 오른쪽 부등식을 판정할 땐 판별식 쓸 수가 없지. 그럼 그때 너네가 뭐 하게 된 줄 알아? 그래프 그리게 돼 있어. 판정하려면.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를 알게 된다고. 야, 이거 그래프 판정하는 문제인가? 이제 문자로 바꿔서 문제 해결하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문제를 틀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못했어, 시험장에서. 그럼 난 저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게 되면 이 앞에 과정이 좀 늘어나겠지. 그래봤자 애들이 이 문제에서 막 10분, 20분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지, 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통계적인 결과야. 난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 안 달라. 똑같아, 사람은. 지금 고3 애들이 내주고 있는 통계 있잖아. 정확하게 내년에 답 썼대요. 안 달라. 이거 내년에 나왔지? 정답률 10% 똑같아. 안 달라. 그럼 생각해봐요. 아까의 동영상 풀이를 보면 그냥 막 머리가 아파. 난. 안 이상해. 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반대되는 생각들만 막 펼쳐져 있어서 이상해. 극한을 갑자기 왜 취하는지 모르겠고 극한 취해서 B 부등식 범위 구해놓고 오른쪽 부등식만 판정해서 답이 나왔으니까 왼쪽은 안 봐도 된다 뭐 이러고 있고 그런 사고를 너네 머릿속에 각인시켰다고 쳐봐. 위험해져 이거 진짜로. 수능 되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영상 풀이를 보고 평가원이 또 빡쳐갖고 이게 씨발 제정신인 건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팍 내지? 좆대 진짜. 너는 대처가 안 되었을 때. 그게 내년이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무섭지. 피해는 너네가 봐. 사교육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걸 피해는 너네가 본다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그냥 이런 거야. 이 문제의 핵심은 평가원이 밝혔어. 그래프에 대한 문제다. 함수 그래프에 대한 문제다. 정확하게는 위치관계 문제지. 근데 처음에 이런 게 안 보였다 이거야. 그러면 얘를 통해서 알아내면 된다 이거야. 저걸 설정해서 조사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거야. 조사해서 답인지 아닌지, 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사하면 절대 안 돼요. 조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추론해야 돼.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래프, 이거 그래프 문제인가? 그러면 그 극한을 취하고 뭐 하고 하는 그 풀이가 전혀 이상한 풀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너도 처음에 극한 취했다며. 저요? 응. 제가 아, 넌 아니야? 네. 아, 비껴가 나온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 22번 문제를 풀어봐.